왜일까? 어째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가사 분담 문제로 고부 갈등이 터져 나오는 걸까? 따스한 봄 기온이 느껴지는 3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 그곳에는 고즈넉한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고택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유서 깊은 가문, 박씨 가문의 보금자리다. 박씨 가문은 가장인 박현우, 그의 아내 최정숙, 그들의 장남 박지훈과 그의 아내 이민지로 구성된 쌓인 가족이다. 박현우는 가업으로 내려오는 유서 깊은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며 최정숙은 오랜 세월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켜왔다. 박지훈은 서울 시내 유수의 IT 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직장인이며 이민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능력 있는 간호사다.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보이는 박씨 가문. 하지만 그들에게는 고부 갈등이라는 한국 가정에 오랫동안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존재했다. 최정숙은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상으로 현모양처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인물이다. 결혼 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완벽하게 가정을 돌봐왔다. 그녀에게 가사란 여자의 목이자 아내와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였다. 반면 이민지는 2000년대생의 현대적인 여성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소중히 여기며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결혼 후에도 간호사로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녀에게 가사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일이며 여성에게만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최정숙과 이민지, 두 사람의 가사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바로 고부 갈등의 근원이었다. 최정숙은 며느리가 가사를 돕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이민지는 시어머니가 강요하는 가사에 숨막힘을 느꼈다. 최정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하고 집 안 청소를 한다. 아침 식사 후 박현우는 양조장으로, 박지훈은 회사로, 이민지는 병원으로 각자 출근한다. 그들이 떠난 뒤 최정숙은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 등 쉴 틈 없이 가사 노동에 시달린다. 한편 이민지는 병원 업무를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귀가한다. 저녁 준비를 도우려 하지만 최정숙은 피곤할 텐데 푹 쉬세요 라는 다정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가 느껴지는 말로 그녀를 돌려보낸다. 이민지는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정숙은 동네 친구들과의 수다 모임에서 며느리가 가사를 돕지 않고 일에만 몰두한다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고 결국 이민지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다. 이민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불씨는 점점 커져만 갔다. 이렇게 박씨 가문의 고부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이민지는 최정숙의 말에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운 냉수 세례를 받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다. 늦은 퇴근 후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렸다. 야근으로 밤늦게 귀가한 날에도 졸린 눈을 비비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휴일에는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며 박현우와 최정숙을 위해 정성 가득한 요리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최정숙은 이민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가사를 돕지 않는다고 단정지었고 심지어 동네방네 며느리 흉을 보고 다녔던 것이다. 이민지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어째서? 이민지는 방 침대에 쓰러져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그렇기에 결혼 후에도 박지훈과 최정숙에게 사랑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다. 이민지의 부모님은 맞벌이로 늘 바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환한 미소로 이민지를 따뜻하게 감싸주셨다. 이민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기에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지훈과 최정숙의 태도는 이민지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최정숙은 항상 이민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숨을 쉬거나 핀잔을 주었다. 박지훈은 그런 최정숙의 태도를 묵인했고
이민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민지는 자신이 마치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박지훈, 최정숙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민지는 회사에서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커리어 성장에 있어 절호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업무량은 크게 늘어 야근과 주말 출근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민지는 박지훈과 최정숙에게 업무 상황을 설명하고 당분간 가사를 돕기 힘든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박현우는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바쁜 건 알겠지만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네. 지훈이도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따뜻한 밥과 깨끗한 집은 아내로서 당연히 챙겨야지. 박현우의 말은 이민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결코 가사를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현우는 그녀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도 가사를 소홀히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예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박현우는 이민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네. 바쁘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핑계는 될 수 없지. 민지 씨, 자네는 아직 아내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해. 박현우의 말에 이민지는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다. 아내로서의 책임감.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이민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도 밤늦게까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뒷정리를 하고 이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휴일에는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고 당신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도 만들었어요. 이민지는 흐느끼며 소리쳤다. 그런데도 제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말하시다니. 이민지의 외침에 박현우는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처음 깨달은 것이다. 그날 밤 박지훈은 이민지를 다정하게 품에 안고 위로했다. 민지야,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진작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박지훈은 이민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일도 가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난 내가 자랑스러워. 박지훈의 말에 이민지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이민지와 박현우, 그리고 최정숙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다음 날 최정숙은 이민지에게 차갑게 말했다. 어제는 현우 씨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아직 이 집 며느리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구나. 이민지는 최정숙의 말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며느리로서 부족한 점. 저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민지는 최정숙을 노려보며 외쳤다. 저는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일도, 가사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제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저를 마치 가정부처럼 대하고 있어요. 이민지의 말에 최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민지 씨. 최정숙은 당황하며 이민지에게 말을 걸었지만 이민지는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당신들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어요. 이민지는 말을 마치고 집을 뛰쳐나갔다. 이민지의 돌발 행동에 박현우와 최정숙은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랐던 것이다. 이민지는 집을 뛰쳐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홀로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도, 가사도 어느 것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박현우와 최정숙의 태도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민지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민지는 막막함에 휩싸였다. 공원 벤치에서 홀로 절망에 빠져있던 이민지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주소록을 뒤져 익숙한 번호를 찾아 눌렀다. 대학 시절 은사인 김 교수님의 번호였다. 김 교수님은 이민지가 대학 시절 몸담았던 학회의 지도 교수님으로 이민지에게는 인생의 멘토와 같은 존재였다. 이민지는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도 연애 문제로 고민할 때도 항상 김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고 위로를 받았다. 전화를 걸자 곧 김 교수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민지 학생.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민지는 김 교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교수님. 이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 교수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일과 가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힘든 현실, 박현우와 최정숙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집을 뛰쳐나온 것까지. 김 교수님은 이민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이민지가 이야기를 마치자 따뜻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학생, 자네는 아무 잘못 없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 자신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네. 김 교수님의 말에 이민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교수님, 민지 학생,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놓고 위로받아도 괜찮아. 김 교수님의 말에 이민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이민지는 김 교수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공원을 나섰다. 그리고 근처 호텔로 향했다. 오늘 밤은 호텔에서 지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호텔방에 들어선 이민지는 침대에 털썩 쓰러져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다. 박현우와 최정숙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박지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민지는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이다. 이민지는 휴대폰을 쥔 채 침대에서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민지는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회사로 향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동료들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이민지는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어지러웠다. 박현우와 최정숙, 박지훈, 그리고 자신의 미래.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런 이민지의 모습을 동료 최지연이 눈치챘다. 최지연은 이민지의 자리로 다가와 다정하게 물었다. 민지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민지는 최지연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연 씨. 이민지는 최지연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최지연은 이민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이민지가 이야기를 마치자 따뜻하게 말했다. 민지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최지연의 말에 이민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최지연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날 오후, 이민지는 박지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박지훈은 이민지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박현우와 최정숙에게 듣고 걱정하고 있었다. 민지야, 어디야? 괜찮아. 박지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저는 지금 회사에 있어요. 이민지는 박지훈에게 어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박지훈은 이민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이민지가 이야기를 마치자 다정하게 말했다. 민지야,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진작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박지훈은 이민지에게 사과했다. 민지야, 나는 내 편이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너를 응원하고 지지할 거야.
박지훈의 말에 이민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훈 씨, 민지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 우리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자. 박지훈의 말에 이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민지는 박지훈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민지와 박지훈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이민지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지훈 씨,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이민지의 말에 박지훈은 놀라움과 기쁨의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민지야, 그게 정말이야. 박지훈은 이민지를 꼭 껴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네, 정말이에요. 이민지는 박지훈의 품 안에서 행복을 만끽했다. 하지만 이 임신은 이민지와 박지훈에게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박현우와 최정숙은 이민지의 임신 소식을 듣고 경로했다. 뭐라고? 민지 씨, 자네는 아직 이 진며느리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박현우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이를 낳다니 말도 안 돼.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최정숙도 박현우의 말에 동조했다. 민지 씨,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박현우와 최정숙의 말에 이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던 것이다. 저는 그저 아이를 낳고 싶었을 뿐인데. 이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박현우와 최정숙은 이민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엄마가 된다고? 민지 씨, 자네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어. 박현우는 차갑게 말했다. 자네는 아직 이 진며느리로서 부족한 점이 많아. 아이를 낳기 전에 먼저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지. 박현우의 말에 이민지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마치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당한 것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이민지는 말을 마치고 집을 뛰쳐나갔다. 이민지는 다시 집을 나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2번 다시 박현우와 최정숙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민지는 박지훈과 함께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박지훈은 박현우와 최정숙에게 이민지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다. 박현우와 최정숙은 박지훈의 결심에 놀라고 슬퍼했다. 하지만 그들은 박지훈의 결심을 바꿀 수 없었다. 박지훈은 이민지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이민지와 박지훈은 새로운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이민지는 무사히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딸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두 사람은 딸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사랑이는 이민지와 박지훈에게 희망의 빛이었다. 사랑이는 두 사람의 미래를 밝히는 밝은 빛이었다. 사랑이는 두 사람의 사랑의 증거였다. 이민지의 처절한 외침은 조용한 집안을 가득 메웠다. 그 자리에 있던 박현우와 최정숙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지훈의 고백은 그들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고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박씨 가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최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이민지의 손을 잡고 민지 씨, 당신까지 잃고 싶지 않아요. 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동안 최정숙은 현모양처라는 역할에 얽매여 이민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녀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박지훈의 고백을 듣고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박현우 또한 자신의 지난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 민지 씨,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박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민지는 두 사람의 말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박지훈은 이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정하게 말했다. 민지야,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나와 함께 이 가족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자. 이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 현우 씨, 정숙 씨. 저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 남고 싶어요. 이렇게 박씨 가문은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박현우와 최정숙은 그동안의 완고한 생각을 버리고 이민지의 의견을 존중하며 가사를 분담하기 시작했다. 이민지 또한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일과 가정 모두에 최선을 다했다. 박지훈은 이민지와 협력하여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그는 부모님께 이민지의 일에 대한 열정을 이해시키고 가사 분담의 중요성을 설득했다. 또한 이민지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몇 년 후 박씨 가문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이민지는 일과 육가를 병행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현우와 최정숙은 손녀의 미소에 위로를 받으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한때 가사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박씨 가문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진정한 가족으로 성장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 간의 유대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돕는다면 가족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전통이나 오래된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생각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소통을 중요시하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한다면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가치관과 시대 변화에 따른 갈등,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고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당연시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남성도 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박씨 가문처럼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구성원 간의 진솔한 소통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정숙은 며느리 이민지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만을 강요했고, 이민지는 시부모님과의 소통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만 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셋째, 가족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민지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김 교수님과 최지연, 그리고 박지훈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넷째, 개인의 가치관과 행복 추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민지는 자신의 커리어를 소중히 여기고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현우와 최정숙은 그녀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며느리로서의 역할만을 강요했습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행복 추구는 존중받아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에서 비롯됩니다. 박현우와 최정숙은 처음에는 이민지를 낯설게 여기고 그녀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의 진심 어린 설득과 이민지의 노력으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에는 혈연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활발한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고민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사 분담은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남성도 적극적으로 가사에 참여하고 여성은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한다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더욱 튼튼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은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안식처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애를 꽃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우리는 행복한 가정, 더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부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이야기 속 박씨 가문의 이야기는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애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 간의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저녁은 가족 회의 시간으로 정하고 그 주에 있었던 일이나 다음 주 계획 등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즐기며 추억을 쌓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서로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행동은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 분담을 할 때는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이 이야기 속 박씨 가문과 같은 갈등을 예방하고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부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기대합니다.